자, 근데 제가 이제 이승만에 대한 칼럼을 3편을 쓴 적이 있어요. 옛날에. 청명기 이승만의 삶의 궤적,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1919년이거든요. 4월에 상하이에서. 상해 임시정부라죠. 여기에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이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초대부터 3대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이 이승만이죠. 이승만은 나이는 91살까지, 그죠? 1875년부터 1965년까지 살았어요. 이분을 기념하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추진위가 4.19 혁명과 4.19 혁명은 60년도에 있었습니다. 60년도. 그때가 경자년이에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인사를 비롯한 전직 대통령 아들 5명까지 참여해 좌우를 뛰어넘는 하해의 역사를 선회해갈 전망이다. 한편 배우 이영애 씨는 지난 12일 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하여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그의 삶의 궤적에서 공과 가가 뚜렷한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평가가 좌우로 극단적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대한제국은 참고적으로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있었던 걸 대한제국이랍니다. 우리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고종을 황제라고 이야기했죠. 대한제국이니까. 그 다음에 그 미군정기가 있는데, 미군정기는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약 3년간 미군정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때 그 책임자가 하지 중장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장군이죠. 삼성 장군. 그래서 우리가 한 인물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평가하기는 참 인간 삶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누구를 평가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도 저나 좌우를 떠나서 어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공과 가를 명확히 구분해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조금만 집회는 아니더라 뭐 건덕지 잡아갖고 다 막 매도하고 그러잖아, 우리 정치인들은. 자, 그러나 잘못된 것만 비난하며 국민을 갈등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잘한 것을 칭찬하며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편안하고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덧붙인 배우 이영애 씨의 그의 역사인물에 대한 평가에 힘을 보태고 싶다. 사람은 다 모난 존재예요. 자, 이승만은 한국 근대화의 시발점인 강화도 조약이 있어요. 이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세계 자본주의에 들어가는 연도입니다. 이게 1876년이에요. 이때가 병자년이야, 병자년. 그래서 이때 이 강화도 조약을 강화도에서 했습니다만은 이 조약을 다른 말로 병자수호 조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자본주의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보통 이 시대를, 이 1876년을 근대화의 시발점으로 봅니다. 자, 근대화의 시발점이 가두지 체결된 1년 전인 1875년 3월 26일 새벽 1시경에 항해동, 평상군, 마산면, 대경리, 능내동에서 항해도 평산하면 여러분 평산신시 들어봤죠? 평산신시. 이 평산이 여기를 말합니다. 항해도.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양녕대군 아시죠? 태종 이방원의 첫째 아들이죠. 근데 왕위를 워낙 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태종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줬죠. 둘째가 효령대군이죠. 양녕대군의 16세 손으로 이경성과 김해김씨, 김말란 사이에 3남 1女로 태어났는데 그애가 태어나기 전 2명의 형은 요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6대 독자가 됩니다. 그의 가계는 양녕대군, 서자, 정평도정 이흔, 이순, 이윤인, 이원약, 6대조 이징하부터 쭉 내려갔다가 자기 6대조 이징하가 음직으로 요즘 말하면 군수급이죠. 현령을 지낸 것을 끝으로 12대조, 13대조, 14세, 15세, 16세까지는 벼슬거리 거치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던 집안입니다. 그의 청기는 이 명리학계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죠. 그 유명한 재산 박재현. 부산에서 박도사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박도사. 안 들어봤어요? 사주 잘 보기로 유명한 사람이 부산의 박도사입니다. 재산 박재현 선생과
근데 이분이 빨리 돌아가셨어. 6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 이 사람 고향이 함양이거든. 경남 함양. 나 그 갔다 왔는데 서상면에 딱 정원에 있는 집을 착 지났는데 빨리 돌아가셨어. 거기서 나중에는 말년에 거기서 상담을 했는데 빨리 돌아가셨어. 재산 박재현 선생과 빅3 명리요강을 만든 도계 선생, 대전이죠. 박재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오래 사셨어요. 90살. 그 다음에 사주첩경의 자강, 이석영, 우리나라 빅3 명리 대가라 하죠. 그래서 이분에 의하면 이제 경자시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사주 을해년입니다. 을해년, 을해. 그 다음에 달이 기묘죠. 그 다음에 생일이 정해일주. 그 다음에 시가 경자시로 이래 나왔습니다. 보세요. 이 사주입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래갖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지장가는 갑과 을이죠. 월지가. 정화일주가. 묘월의 정화일주입니다. 근데 을목이 튀어 올랐습니다. 정화일간이 보세요. 정화일간이 동방목의 진방이죠. 경칩과 진방이 뭐예요? 여기 방위가 묘진사라잖아. 진손사 방향이죠. 동남방이죠. 경칩과 춘분이 지난 음력 2월이 경칩과 춘분이죠. 2월에 태어나 등령하고 길을 얻었다는 거죠. 음력 2월에 태어나니까. 이 불꽃은 이 돋보기 같았죠. 정한한 돋보기 같은 불꽃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편인이 이렇게 투출돼버렸어. 투출된 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편인이. 연지 일지 정관이 이 또 좌우에 정관이 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관이 이래 많다는 뜻은 뭡니까?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노린다는 뜻이죠. 선호한다는 뜻이에요. 관이 많다는 것은 지지해. 자, 그래서 원령을 중심으로 어디 됩니까? 편인격이거든. 편인격이랍니다. 이 편인격은 말이죠. 먼저 관을 봐야 됩니다. 정관, 두 번째 평관, 세 번째 식상, 네 번째 편인이 과다할 경우는 용재, 재를 봐야 됩니다. 편재를 봐야 됩니다. 재성. 이래 봅니다. 편인격은 이런 걸 잘 외워놔야 돼. 머릿속에. 편인은 학문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외국어 같은 학문. 학문이 있으면 남이 인정해주는 관을 타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위, 자리를. 저기 격국이란 말이에요. 편인격의 격국은 이런 글자가 있어야 돼. 근데 편인이 많았을 때는, 과다할 때는 용재를 쓰는 거예요. 재를 상신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이 격을 성격시키는 거. 편인격도 월지에 있는 거는 성격됐으면 좋은 거예요. 편인격이. 길격이거든. 편인은 길격입니다. 편인격은 길한 거예요. 편인이 많으면 귀신이지만은 격은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이 격을 맞춰주는 거, 이 조건을 맞추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상신이라 하거든요. 서로 상자. 그게 뭐냐? 정관이 있어야 돼. 아니면 평관이 있든지. 그것도 없으면 에너지를 뿜어내는 식상이라도 있어야 돼요. 편인은 식상이 있는 것도 좋아요. 이 편인격은 식상이 뿜어내는 에너지단 말이에요. 이거는 괜찮아. 식신격에서는 편인이 오면 좀 불리한 면이 있어. 그렇지만은 편인격은 식신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되노? 편인격인데 관이 있잖아. 근데 이 연에 있는 관은 어떻게 됩니까? 해묘미로 합을 해붙죠. 합을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써먹어야 돼. 여기는 정관이 있고 평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를 원령을 중심으로 보면 살인상생 및 해묘의 합에 의해서 연간에 있는 편인 습목이죠. 이 묘목은 습목입니다. 습한 나무죠. 묘목이 투출되어 일간을 도우니 어떻게 됩니까? 정화가 어떻습니까?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게 됐지. 이게 플러스 30점이잖아. 30점, 이게 원래 8점짜리거든, 이쪽이. 8점짜리인데 뿌리 내렸죠? 그러면 16점이 되는 거야. 그런데다 이게 합을 했죠? 합을 하면 여기 있는 점수 50%를 여기로 당겨야 돼. 점수 매기는 방법. 이게 원래 인성격은 30점이거든? 근데 여기는 13점짜리야. 근데 합을 해가 목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 목을 돕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점수를 여기로 옮겨야 돼. 7점을. 그러면 37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투출된 거는 원래 이쪽 자리는 8점짜리거든? 여기는 12점, 10점이잖아?
근데 8점인데 월지에 뿌리를 내리면 더블로 주면 됩니다. 16점. 그리고 수색목을 해주잖아요. 예? 요것도 추가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을목이 힘이 강한 거죠. 그죠? 원래는 8점짜리인데 뿌리 내리면 16점이다 말이에요. 더블. 항상. 그 다음에 여기 수색목이잖아. 그럼 요거 한 4점 정도 줘야 돼. 수색목이니까. 그래서 합쳐갖고 이게 20점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타점 어디 되노? 57점 정도 되는 거야. 그죠? 플러스 점수가. 그래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면 이 인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57점 가까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화가 힘을 받았다는 뜻이죠. 여기도 사실은 해묘미 목을 내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이게 왜 신강이 또 알아요? 이 해중 뭐가 있어요? 간목이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중 간목. 그래서 이 사주는 딱 보기에도 강한 사주로 된 거예요. 이게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거야. 신강 사주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격국은 편인격인데. 자, 그 뒤에 봅시다. 묘월의 정화는. 자, 우리가 여러분 읽어보면 항상 처음에 공부하실 때 달하고 생일을 이래 보실 때 묘월의 정화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묘월의 정화는 뭐라 했습니까? 궁통보감에 의하면 경금 정제로 일어났네. 묘월의 정화는 강하니까 경금 정제로 을목을 제압하고 일어나온단 말이에요. 궁통보감에 의하면. 예? 경금 정제로 을목을 제압하고 인성이 강하니까. 인성이 많은 거는 제로서 제압을 해야 된다. 인성이 드러나쁘잖아. 너무 강하다는 거야, 인성이. 아까 뭐랬노? 인수용제란 말 했죠. 어? 여기 아까 격을 정할 때 뭐했노? 편인격은 뭐가 필요해요? 정관, 평관, 또 식신, 상관. 편인과다일 때는 제를 쓰라 했잖아. 이 제를 쓴단 말이야. 강한 목기운을 좀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로서. 그래서 을목을 제하고 간목 정인으로 정화의 불꽃을 피우면 기격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묘목이 있는 간목이 드러나고 이런 뜻이야. 묘월의 정화는 간목이 드러나고 이 간목을 뭐로? 경금으로 쪼갠단 말이야. 이런 걸 뭐라는 거나? 이게 벽갑이란단 말이야. 이 구조를 참 잘 씁니다. 이 구조. 이 정화는 이 세 개의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간목은 아름드리 나무잖아. 그러니까 이 벽갑이단 말이야. 벽갑, 쪼갤 벽. 즉 갑으로서 쪼갠다 이 말이야. 벽갑이라죠. 이때 벽은 쪼갤 벽이야. 갑을 쪼개는데 경금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거는 그럼 경금은 뭐겠나? 도끼 역할이지. 도끼로서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 간목을 얻으러 정화의 불쏘시기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느냐? 벽갑 인정이란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벽갑 인정이란 말. 그냥 나무가 불을 도는 것보다는 경금이 입혀갖고 쪼개가지고 도끼로 쪼개가지고 나무 장작을 만들어갖고 정화의 불꽃을 나무를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구조를 벽갑 인정이란단 말이야. 정화로 인도한다는 거야. 경금이 간목을 쪼개서 정화로 인도한다. 그럼 어디 되나 이 사주가. 그렇게 되면 정화가 있으면 정화의 불꽃을 피우면 기격이 된다고 한 거예요. 그죠? 이 사주는 경금이 투출했으나 이제 문제는 이 공식에 의하면 이게 간목은 아니고 이 사람은 조금 아쉽게 을목으로 태어났거든. 이게 간목이면 더 좋은데 간목이면 더 좋단 말이야. 벽갑 인정인데 그 대신 경금은 있단 말이야. 경금은 있는데 문제는 경금이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 봄에 열매가 힘이 있나 없나. 이 경금은 열매다. 도끼도 되지만 이 가을에 열매를 했죠. 이 을목이 열매다 말이야. 이 사람은 봄에 태어난 이 을목을 이 논밭에서 이 잔디를 캐가지고 나무를 캐가지고 이때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구조단 말이야. 이 말년에 열매를 맺었잖아. 근데 이 열매가 밑에 뿌리가 없는, 같은 금이 없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 사주. 그러면 저 금이 오도록 만들면 돼. 운에서. 자, 그래서 이래서 이 사주는 일어났죠. 경금이 투출했으나 뿌리가 약하여 문제이고, 간목은 해수의 지장간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럼 이 사주는 간목이 없잖아. 여기에 숨어 있잖아. 해중 간목이. 그래서 조건은 갖췄네. 적전수, 궁통보감에서 말하는 조건은. 다만 아쉬운 게 간목이 위로 드러나면 더 좋았어. 정간으로. 필요한 글자가. 그 차이야. 그래서 여러분 궁통보감은 말이죠. 청간, 지지, 지장간에 이래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 전체 글자에 궁통보감에서 원하는 글자가 있는 게 A급 사주야. 이왕이면 청간에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묘월의 정화는 아까 뭐랬노? 경금과 간목이 있으면 좋은데 간목이 천간에 없고 을목이 있으면서 간목이 생일에 딱 앉아있는 게 이게 그나마 좋은 거라는 뜻이지. 여기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목은 해수의 지장간 무갑임에 암장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하란 말이야. 묘월에 정하는, 선생님 말대로 경금하고 간목이 필요하구나. 이 삼자의 구도가 필요하네. 여러분, 꼭 묘월에 간목 말고도 이 정하는 주로 이 글자가 제일 원해. 이 세 개의 글자. 정하는 간목, 경금이 참 필요한 글자예요. 그 멀리서 작동하지. 자, 그의 사주는 투출편인격으로 이 나무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의사는 있는데 합을 했다 해갖고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 기반이 된다고 하면 안 돼. 각자의 뜻은 가져가는 거야. 왜? 정화가 있는데, 방해하고 있는데 되나 안 되지. 그러면 이게 목생화가 돼뿐단 말이야. 합을 하려는 걸 목생화를 해갖고 이게 정화가 경금을 녹인단 말이야. 그걸 당하면 이게 합이 안 되죠. 합하는 의사는 있다. 자, 그의 사주는 투출편인격입니다. 편인이 투출됐다. 이게 중요하다. 투출편인격이라 하거든. 그럼 투출편인격의 뜻이 뭐야? 편인의 의사가 전략적인 두뇌가 좋고, 편인은 전략가입니다. 기획력과 문장력 및 순발력과 인기응변이 발달됐단 말이에요. 이 편인의 뜻을 외워야 돼. 종교와, 이 편인이 종교거든. 우리 같은 철학입니다. 종교 철학이 편인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어죠. 그 모국어는 뭐예요? 국어는 주로 정인, 외국어는 편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 인연이 많아, 편인은. 실제로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박사 받았잖아, 외국어. 그죠? 외국어를 아주 잘했다도, 영어를. 학문, 방송, 언론과 인연이 깊은 거죠, 편인은. 전략적인 두뇌와 기획력과 문장력 및 순발력과 임경문이 좋다. 종교, 외국어, 학문, 방송, 언론이 깊은 투출 편인격의 길격이다. 자, 이 편인은요, 육친 자체로 말하면 흉격이야. 편인 자체는. 그렇지만 이게 격으로 갔을 때는 길격이라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일간을 돕는 거기 때문에 길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편인격은 길격이고 편인은 흉신이야. 차이가 다릅니다. 격으로 봤을 때는 길격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편인의 장점이 뭐야? 분위기 파악을 잘해. 분위기 파악을 강하다는 말은 눈치가 빠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시대의 정신, 이 말이 중요하다. 시대의 정신의 흐름 파악을 잘합니다. 장점이. 또 적응력과 처세술이 빠른 투출 편인격은 강한 목의 인성을 조절하는 임수, 정관과 재성이 용신이자 상신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 편인은 아까 뭐랬노? 재성이나 관성이 상신이 된다는 거예요. 금수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주는. 목이 강하니까. 자, 그의 천우는 6세부터 무인대운으로 접어들었다. 그럼 무인대운 한번 봅시다. 무인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6살부터. 상관대운이죠. 상관과 정인이죠. 상관과 정인이 왔어요. 상관이고 정인이단 말이에요. 대운을 볼 때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봅니다. 대운은 특히 지지의 흐름 파악에 주목해야 됩니다. 봄이 왔다는 거지. 상관은 뭐야? 이 사주는 강한 사주죠. 강한 사주의 편인격이잖아. 그러면 식상운이 도움되나 안 되나?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사주가 강하다고 했잖아. 그럼 하가 토를 보면 좋나 안 좋나? 에너지를 뿜어내면 좋지. 그걸 알아야 돼. 그는 초년의 에너지인 연지, 해수의 영향으로. 자, 보세요. 연지, 이 초년부터 어떻노? 고향을 떠나는 글자잖아. 일찍부터 고향 떠나잖아. 이 태어나서 20살 전까지잖아. 일찍 고향을 떠났단 말이야, 영마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는 초년의 에너지, 연지의 해수 영마의 영향으로 1877년 한성으로 이주하였다.